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13주차 수업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춤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때, 춤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은 먼저 움직임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작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춤 양식 교육, 즉 발레라든지 전통춤과 같이 양식화되어 있는 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춤의 사회 문화사적 의미 교육입니다. 이 네 가지가 춤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춤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춤 양식 교육과 관련해서 전통춤 레파토리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신무용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에 있는 빨간색이 칠해진 부분 있죠. 춤의 사회 문화사적 의미 교육에 있어서 예술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예술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술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예술이라는 용어는 원래 뭐 영어로는 아트죠. 그리고 이 아트는 그 라틴어 아레스, 그리고 이 아레스는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테크네, 그리고 테크네에서 아레스로, 아레스에서 아트로 변화해 온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예술은 어떻게 정의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표에 보면 고대 그리스 밑에 보면 예술은 이꼴 무엇과 같아 법식에 기초한 생산 활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거한 생산 활동을 예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일정한 법식이나 규칙에 의거한 생산 활동.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술이라고 해요? 오늘날엔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예술이란 일종의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로서의 예술은 학문과 수공업과 미적 예술 중에서도 특히 시각 예술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도 일정한 규칙과 법식에 의거한 생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공업 그릇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신발을 만들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것 또한 일정한 법식에 기초한 생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예술의 범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 뭐 회화라든지 조각 이런 것들도 일정한 규칙에 법식에 기초한 생산 활동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술로서 예술을 이야기할 했고 그것의 범위는 또한 이렇게 오늘날과 달리 굉장히 포괄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예술에 속하는 종목은 뭡니까? 예술에 포함되는 거. 음악, 무용, 뭐 미술, 뭐 조각,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죠. 어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떤 학문과 수공업이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되죠. 근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학문과 수공업과 그리고 미적 예술 중에서 특히 시각 예술 일부를 포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그리스 사회의 예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예술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모방이라는 겁니다. 예술은 모방이다. 모방은 철저한 법식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방을 하고 법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또 무엇을 강조했다? 그 모방 속에서 비례를 잘 맞춰야 된다는 개념도 또한 강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는 모방이라는 개념, 법식, 규칙이라는 개념, 그리고 비례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팔등신 같은 거 있죠? 그
팔등신이라는 이야기 많이 쓰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게요? 그리스의 회화나 조각에 보면 팔등신, 인체 비율이 팔등신이라는 거죠.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즉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러한 인체를 구현하고 뭔가를 만들 때 모방할 때 그러한 비례를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과 질서, 법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했고 자, 이런 고대 그리스의 예술 개념이 중세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에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근대는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를 서구의 근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6, 17 그리고 18세기 초까지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초까지 예술은 무엇이었다? 기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로서의 예술은 무엇을 포괄했다? 학문도 포함하고 수공업도 표현하고 포함하고 그리고 미적 예술, 특히 시각 예술을 포괄했다라는 겁니다. 일부를. 시각 예술 일부를 포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에 샤를 바떼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파인 아트, 즉 미적 예술이라는 개념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미적 예술 파인 아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 근데 맨 하단에 보면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방을 통해서 예술 작품은 무엇을 구현하는가? 바로 아름다움, 미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쾌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미적 예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무엇이다? 바로 중간에 보면 시, 음악, 회화, 조각, 무용, 건축, 웅변이 바로 이러한 미적 예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 음악, 회화, 조각, 무용, 건축, 웅변이 다소간 생뚱맞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웅변이란 산문 문학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은 오늘날의 이러한 종목을 일컬어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데 묶어서 예술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총칭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서구 근대 18세기 중엽 바로 이 미적 예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오늘날과 유사한 예술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시, 음악, 회화, 조각, 무용, 건축, 산문만을 따로 묶어서 예술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18세기 중엽에 이 미적 예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러한 종목들을 다 묶어서 한 덩어리로 다 묶어서 미적 예술이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지칭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모방, 모방을 통해 아름다움의 창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 미적 예술에서는. 자, 이런 미적 예술이라는 용어가 그리고 개념이 18세기 후반에 18세기 후반이 되면 아주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19세기로 넘어가면 굳이 미적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예술이라고 하면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바로 미적 예술이었습니다. 즉 무언가를 모방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즐거움을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9세기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그냥 예술하면 모방이야 예술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아름다움을 창출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창출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예술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은 기술이었어요. 근데 18세기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예술은 무엇이다? 즐거움을 주는 것, 모방을 하는 것, 모방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즐거움의 감정을 부여하는 것이 예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변화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를 현대 예술의 출발점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많이들 20세기 초가 되면 그런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예술은 미적 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말은 뭐죠? 예술은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술 작품이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리고 예술은 즐거움의 감정을 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각시키게 되냐면 현대 예술의 출발점이 20세기 초가 되면 모방에 반대되는 추상이라는 개념, 추상이 부각되고요. 모방하지 않는 것들 있죠. 추상적인 형태 그리고 아름다움이 아닌 미가 아닌 어글이라는 감정을 부각시키는 작품들이 막 등장합니다. 추를 나타내는 작품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쾌의 감정이 아니라 불쾌의 감정을 주는 그러한 작품들이 막 등장합니다. 동시에 20세기 초에는 어 이런 미적 예술을 부정하면서 "예술은 미적 예술이 아니야." 그래서 모방도 부정하고 추 아름다움도 부정하고 그리고 또 즐거움도 부정하는 동시에 또한 20세기 초에는 전통적인 예술을 또한 모두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 예술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예술에 있어서 현대 예술의 출발점을 우리가 19세기 말에 인상파 화가의 등장으로 일반적으로 잡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현대 예술의 시작을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를 현대 예술의 출발점으로 예술사에서는 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예술은 전통적인 예술관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대 예술의 출발을 추동했던 예술가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아방가르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항적인 예술가 또는 전위적 예술가 그룹을 지칭할 때 아방가르드라고 합니다. 이런 전위적 예술가, 반항적 예술가로 번역되는 이런 아방가르드는 그 이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에 의해서 현대 예술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방가르드 예술가는 20세기 초반에 짠 등장인 게 아니라 19세기 초반에서부터 서서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도 불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전위적 예술가들이 19세기 동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19세기 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어떤 유파를 형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상파라고 하는 유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19세기에서부터 인상파가까지의 그 한 덩어리를 일기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서부터 세계 전쟁 1-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를 추쟁하는 아방가르드 해서 2차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2 단계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900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 년대까지를 승리한 아방가르드라고 해서 3 단계 아방가르드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하면 우리가 그냥 어떤 시기의 어떤 몇몇이 아니라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전위적인 예술가 그룹을 통칭합니다. 그리고 이 아방가르드는 크게 1기, 2기, 3기로 구분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2기 특히 20세기 초에서 2차 세계 대전까지에 해당하는 이 2 단계 아방가르드의 활동이 굉장히 예술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이들은 전통적인 예술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 두 번째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